오늘 첫 번째 판도라 상자 키워드는 Y입니다. 자, 그럼 열어주세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일고등검찰청 소관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사과합니다. 자, 윤 대통령 내란 특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공개 출석, 또 조사자 교체 등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왜 특검을 향해서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것일까? 박성준 의원은 왜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심리적으로 좀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겁도 많이 먹었을 것 같고요. 당장 그리고 검사 출신이 특검에 불려나가서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심리적으로 그럴 것 같고요. 윤석열은 그동안의 지연 전략이고 방해 전략을 통해서 판을 흔드는 작전을 써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고 전체적으로는 판 흔들기, 예. 지연 전략, 방해 전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내란 재판을 이미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특검 조사를 불안해한다. 불안하겠죠. 이제 자신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예고성, 자기 예언적인 관찰이 있는 거거든요. 검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고 조사받는 과정들을 지켜봐왔고 또 자기가 스스로 예. 구속을 시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자신은 이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이미 자기 예언을 했을 겁니다. 본인에게 그렇죠. 너무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불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구속되는 절차에 있겠죠.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칼날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 거란 말이죠.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유기모면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겠죠. 지난 토요일 조사는 사실상 이 조사자였던 박창환 총경 문제를 놓고선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갱이가 있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특검이 7월 1일, 그러니까 내일 다시 나와라 이랬더니 7월 3일 이후에 가겠다 이래요. 이게 왜 날짜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과 예. 측이 특검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그 어깃장 내지는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가면 지금 명분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무의미하다. 네, 그러면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그래도 대한민국을 운영을 해왔던 대통령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법에 맞춰서 해야지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다음에 혹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애정이나 연민이나 있는 분도 국민들 있을 거예요. 그래도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한테 너무 그 경향신문 얘기했던 것처럼 어깃장 놓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미한 대치를 너무 오래 하시는 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옳은 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도 뭐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 같지는 않아요. 아쉬워요. 근데 특검에 나갈 때 빨간색 넥타이를 맸어요. 네네. 이게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나를 지켜달라 그런 뜻이 담긴 건지 아니면 의미 없이 그냥 빨간색을 맨 것인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과장되게 해석을 하면 나 지켜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 그 재판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막 연호할 때 좀 기자 보고 비켜달라고 했잖아요. 예. 나 저것 좀 보게.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 보복. 아직도 여전히 그 관저 앞에서 당신을 지켜야겠다고 막 했던 그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허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는 된다. 게 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윤 전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를 맸지만 국민의힘은 그 빨간색을 국민의힘의 당 색깔인 빨간색과 지금은 같은 색으로 안 보고 계신 거죠. 다른 색깔로 보고 계신 거죠. 국민의힘은.
일단 뭐 여러 의원들 당원들이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거 자체가 혹여 나를 좀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지언정 이미 형식적으로는 탈당을 했고 우리 당에서도 많은 분들은 대통령은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랑 이념이 같지 않고 여하튼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절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게 딱 단절되고 절연하자라는 게 우리 당내 다수의 목소리가 아닌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당이 현재 예.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근데 직제상 보면 서울고검장이 좀 위인데 두 분 다 강골 특수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은석 특검이 기싸움에서 전혀 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싸움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국가 기강을 이제 바로잡는 거고 이 내란 수사 아니겠습니까?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자가 누구냐? 그 윤석열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무슨 기싸움을 하는 겁니까? 공정한 법 질서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예. 명명백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역할이고 역사적 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특검에 이어서 지금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면서 생긴 그 자리에 봉욱 대검차장, 이분을 민정수석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나름의 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뭐 우리가 큰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를 하는 그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크게 볼 때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대선 선거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 국가 정상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제 회복, 외교 복원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가 정상화에 있어서의 법 질서 확보라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는 거죠.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로서의 봉욱 민정수석이 역할을 잘 할 것이다. 충분히 검찰 출신이면서 지금에 있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내란 종식에 있어서의 보좌 역할을 저는 봉욱 민정수석이 잘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